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투데이의 유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기재부가 연초 어떠한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 예정대로 시행된다라고 말한 이후 3개월여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쭉 저희 코즈부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가상자산 발행사 대표가 수백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사기 혐의로 가상자산 발행사 대표 정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정 씨는 2021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이 발행한 가상화폐 아고브가 주요 거래소에 상장될 것처럼 이 허위 투자 정보를 퍼뜨려 투자자 30여 명에게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습니다. 이 정 씨는 삼성전자와 NC소프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명품 쇼핑몰을 설립해 성공한 창업자인 것처럼 꾸며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비투로 유명하죠. 미 SEC에 따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4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비트코인 11,931개를 사들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에만 비트코인 매수에 24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3천억 원을 지출했고요. 매수 자금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이 회사채 시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공동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인플레이션 해지와 현금 보유를 위한 대안으로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매수해 왔는데요. 그때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600%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억대 공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야구 감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A씨는 협회 자금을 비트코인 투자와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했는데요. 또 협회 자금을 자신의 사설 야구단 물품 구입에 사용해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1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은평구 야구리그의 준비 비용, 피해 협회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수고비 등을 지급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1.59% 하락하고 있습니다. 9,033만 9천 원의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0.44% 하락하고 있습니다. 495만 3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1.43% 하락하고 있습니다. 689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메탈 15.88% 상승하고 있습니다. 1,824원의 가격입니다. 빅스코 11.64% 상승하고 있네요. 10.83원의 가격입니다. 온톨로지 가스 11.25% 상승해서 524원, 위드 9.62% 상승해서 11.17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커브 7.76% 상승하고 있습니다. 50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엔터 버튼 58.93% 하락하고 있습니다.
31.22원의 가격입니다. APNFT 14.29% 하락해서 0.0006원, 레이어제로 13.12% 하락해서 4,509원의 가격입니다. GK싱크 8.71% 하락하고 있습니다. 262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펠라즈 7.25% 하락해서 3,699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델리시움 3.14% 월드코인과 함께 상승하고 있고요. 온톨로지가스 10.83%, 이더리움 네임서비스 6.37%, 빅스코 12.05%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쿠즈부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티라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티라노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고 또 오늘 크게 하락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을 차트로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바로 티라노 사단만의 노란 톡방인데요. 티라노 사단만의 노란 톡방에서는 이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손절가 또 고급 이슈 정보들까지 전부 남김없이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지표인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티라노 사단의 지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네이처 지표, 그리고 신호등 지표라고 해서 좀 두 가지를 사용 중이고 있고, 또 신호등 지표는 또 모두에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들여와서 문의 주시면은 이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인지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처 지표라는 거는 이제 신호, 언제 진입할지 말지에 대한 신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호등 지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추세를 알아야 되는데, 추세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추세를 분석하기 쉽게 만든 지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초록색 구간이 상승 추세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노란색 구간은 이제 횡보 추세 있는 구간, 그리고 빨간색 구간은 하락 추세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을 때 매수를 했을 때 좀 더 수익률이 좋고 수익률이 또 좋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신호등 지표를 좀 활용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간색 구간에 있으면 하락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현재는 이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각각의 시간봉에서 전반적으로 빨간색 구간에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락 중이라서 더 그런 걸까요? 그렇죠.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등 지표에는 여러 가지 선들이 있는데 이제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은 간단하게 또 설명도 해드리고 있어요. 또 단순히 초록색 구간에서만 매수할 게 아니라 각각의 선들에서 어떤 식으로 반등이 일어나는지 또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용 신호라든지 개구리 신호, 뭐 장미 신호라든지 이제 저게 네이처 지표인 거죠? 그렇죠. 이제 기존에 또 설명을 드렸고 이제 기법도 설명드렸던 이런 신호들 이렇게
귀엽게 이제 조그맣게 네. 나와 있는 신호들이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승 추세 중에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등장했을 경우 진입을 할 경우 승률이 좋게 나타나고 있고 톡방에서도 네. 계속 수익을 내주고 있고 이런 신호등 지표 같은 경우도 무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에서 코즈부 투데이와 함께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이제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시면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로 바로 넘어가 봐야겠죠.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64,000달러 선으로 후퇴한 가운데 이 바닥이다라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줄면서 이 알트코인이 더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조만간 반전이 또 기대된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리서치 회사 큐빅 애널리틱스 설립자 케일러 프란젠도 X는요, 이 포스팅을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65,000달러 밑으로 잠깐 내려갔지만 이 강세론자들이 6월 18일 저점에서 거래량 가중평균 가격을 방어 중인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앞서 이슈 브리핑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회사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또 추가 매입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좀 올라가 줄 수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바로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빠져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드디어 네. 상승장인데 이제 추세가 저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작도 관점 기억하시죠? 네. 저희는 상승 추세 있을 때만 매수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승 추세 중에 가장 보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작도라는 네.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추세라고 하면 저점을 올린다라는 게 기본적인 형태인데 네. 여기 저점 그리고 여기 저점 2024년 1월 23일 저점 그리고 여기 5월 12일 5월달 기준 저점까지 연결했을 때 이렇게 네. 큰 상승 추세선이 하나 등장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상승 추세를 지지를 받고 올려주어야만 네.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중에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주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명확하게 이탈하고 저항받고 빠져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확실하게 볼 수 있을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저점이 아니라 상승 추세를 이제 막 이탈한 상황이다. 네. 라고 해석을 해보는 게 일반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전에 저점을 조금 더 빠르게 올려주는 구간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때 기준이 이제 한 6월 9일, 10일쯤에는 상승 추세 강화된 선까지 이탈해주면서 이 네. 구간에서 이미 한 번의 신호를 보여주었고 마지막으로 이 상승 추세선 물론 이렇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어떤 형태로 긋던 간에 여기 상승 추세는 정확하게 이탈하고 저항받고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일봉 단위에서 상승 추세를 정확하게 이탈하고 저항받고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여기 4시간 봉에서 하락 추세를 그어볼 수 있겠죠. 하락 네. 추세는 어떤 걸 어떻게 그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저점들을 쭉 잇고 꼭대기를 다 이으면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얼추 맞고요. 정확히는 고점을 낮춰줄 때 네.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 네. 추세는 저점을 올려줄 때 상승 추세고 고점을 낮춰주는 게 하락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6월 7일 5시 고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6월 13일 1시 고점 이런 식으로 네. 연결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선 채널이 나오죠. 네. 이렇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었지만 하락 추세선 네. 상단부를 저항을 받고 계속 빠져주고 있는 상황도 확인이 그러네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도만 미리 배우셨거나 혹은 톡방에 들어오셔서 분석을 공유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확인해봤던 분들이라면은 이런 거는 저항을 받고 빠지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구나를 미리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봉 단위로 넘어가서 우리 다음으로 보여야 될 게 어떤 걸까요? 우리 지표. 그렇죠. 지표와 지표 함께. 네. 맞고요. 근데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건 이동평균선이죠. 이평선. 네. 그리고 구름대까지도 한번 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구름대도 배제를 해보고 네. 많이 보는 이동평균선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20 이동평균선, 빨간색 60 이동평균선, 보라색 120 이동평균선인데 네.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정별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크로스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네. 결과적으로 이게 과거 차트들을 보았을 때 네. 여기 구간이죠. 여기가 이제 2023년 10월부터 한 번도 이 보라색 122평선을 이탈한 적이 없는 상황이죠. 네.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탈이 나와준 거죠. 그렇죠. 이제 122동평선을 이탈해 주 마감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화요일 출연했을 때는 네. 이때 여기 구간에서 이제 신호도 나와주었기 때문에 네. 이 구간에서 반등만 성공하면 다시 한번 상승장으로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네. 말씀드렸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122평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네. 이탈하고 심지어 저항받고 빠져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빙글빙글 돌렸던 이 희망 회로가 그쵸. 꺾였네요. 그래서 네. 희망회로가 이제 그나마 돌렸던 네. 게 하락추세선 돌파와 더불어서 6시간 봉 20고가입형 매매 기법상으로 그런 자리가 나와줬어야 했는데 네. 어떠한 매수 신호를 충족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이 지지선을 이탈해주면서 하락추세를 완벽하게 꺾여버렸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 단위로만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락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매수 근거가 전반적인 시장상 굳이 매수를 할 이유가 없다. 정말 가장 기초적인 분석에서도 진입할 네.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봉 단위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봉 단위로 가봤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봉 패턴이 유사하게 등장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네. 여기서 이제 역추세 지표 저기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네. 역추세 지표를 켰을 때 여기서 단풍 신호가 같이 등장을 해줬었죠. 이런 식으로 네. 단풍과 불 신호가 같이 나와주고 있으면서 이 구간에서 설령 얘가 쌍봉이 나오고 이 구간이 이탈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박스권 형태로 가더라도 이렇게 매물대 구간에서 매도 신호 같은 경우는 하락 쪽에 전환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단풍과 불 신호가 등장해주면서 명확한 하락 시그널도 주봉 단위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락 시그널이 워낙 강한 상태다라고 해석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았을 때 네. 여기 슬슬 저점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점 네.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구간 중에 하나가 이 매물대가 57K 구간에 하나가 있어요. 네. 그 밑에 구간으로는 59K, 60K 정도 구간이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반등 포인트들의 수익 실현이 가능할지언정 어찌됐든 지금은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게 확실하다. 그리고 설령 여기서 이 지지 구간이 아니라 뜬금없는 곳에서 반등한다 할지언정 이 네. 구간에서 차트 분석상으로만 보게 된다면 지금 매수할 근거가 없고 하락으로 명확히 전환되었다라고 분석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과 시차도 있고 또 코인 시장은 24시간 내내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 단기적인 매매 타점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차트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매매 타점은 저희 신호등 지표와 네이처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일봉 단위의 신호등 지표를 확인해 봤을 때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준다면 성공한 자리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탈까지 마무리했기 때문에 6번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 자리라고 하면 이 초록색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한데 안에 있는 선들이 전부 가격보다 위에 있을 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연히 바로 노려볼 수 있는 구간들이 이 구간에서 이 밴드 1번이 올라오면서 60K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나와준다면은 네. 이런 구간들이 이제 6번 구간의 매수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까지 내려가 봤을 때는 일단은 확실하게 보이시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빨간색 구간에 있죠. 네. 빨간색 구간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게 확실히 유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잠깐 추세 반전 신호들이 나와주긴 하나 빨간색 구간에서 나오는 추세 반전 신호들은 힘이 별로 없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라고 할 경우 이런 매수 신호를 성공했을 때 저항을 받을 때는 꼭 탈출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매도 포지션을 좀 가져가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신호등 지표상 62평 구간에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네이처 신호들, 매도 신호들이 등장했을 때 매도 포지션을 가져간다면은 크게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제 매매 전략까지도 좀 짚어주셔서 우리 비트코인을 타이트하게 보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봐야겠죠. 이더리움 역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신청한 비트와이즈.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장점을 담은 공식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이 비트와이즈의 광고는요, 노인과 젊은 남자를 노출시키면서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전통 금융에 비해서 효율성과 역동성에서 굉장히 우위를 좀 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비트와이즈 광고는 전통 금융과 달리 이더리움은 오후 4시에 퇴근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면서 사람들은 연중 무휴 24시간 이더리움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비트와이즈는 이번 주 미 SEC의 ETF 증권 신고서 이 S-1 수정본을 제출했죠. 이더리움 현물 ETF는 시장 출시 전에 S-1의 승인만 이제 남겨둔 상태입니다. 비트와이즈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광고를 게시하면서 시장 안팎에서 떠도는 이 이더리움 현물 ETF 7월 출시설 더욱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전문가님께서는 이더리움 현재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이더리움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ETF의 승인이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는 가격을 좀 잘 방어해주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작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점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작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작도했을 경우 이미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로줄 포인트들을 잡아본다면은 일단 여기 매물대 구간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매물대 구간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여기 32점 네, 3,200불, 3,300불 요 구간이 좀 매물대가 강력한 것 같아요. 3,400불 정도까지. 이 구간이 매물대가 굉장히 강력하고 여기 구간에서 이제 약간 좀 복잡한 형태의 응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체를 박스권 응축으로 볼 것 같아요. 이 자체를 박스권 응축으로 보고 이 박스권의 방향성이 어디로 튈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단위로 다시 보게 된다면 일단은 비트코인은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했지만 이더리움은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중에 매수를 굳이 해야 된다면은 이더리움 쪽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매수 가는 구간들이 3,400불에 계속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하단부 구간 있죠. 이런 구간들에서 반등이 나올 때 좀 더 매수를 또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가장 안정적인 상승장을 이어지려면 이 하락 추세선까지 돌파해주고 올라가 주는 게 그렇죠. 만약에 돌파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돌파해주면은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리테스트. 앵커님 좋아하시는. 그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죠. 그래서 일단 제일 안정적으로 상승장을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이런 매물대 리테스트를 받고 올라가는 이런 지점들이 매수의 급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차트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신호등 지표가 켜져 있죠. 신호등 차트상 이제 초록색 구간에 명확히 존재하고 있죠. 정확히 존재하고 있고 신호등 지표는 이제 비트코인과 다르게 1번 상황입니다. 1번 상황은 뭐였죠? 기억하실까요? 모든 선들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들, 이 파란색 선을 제외하고 22도평선이고요. 제외하고 검정색 기준선, 뭐 밴드 2번 선, 62평선 바로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은 매수 가는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 단위에서 우리가 매수 신호가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 매매 기법으로도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만약 일봉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시그널을 보고 진입을 해야 될까요? 기억하실까요? 일봉에서면은 이제 그거를 5분의 1, 4분의 1 정도? 4분의 1로 하면은 6시간 맞습니다. 6시간 봉 맞습니다. 고통스러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6시간 봉 단위로 내려갔을 때 여기 29가입평 돌파했지만 62평이 바로 저항받는 경우는 잡지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더리움을 매수를 해본다면은 6시간 봉 단위에서 29가입평이랑 62평선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이런 자리들에서는 지금 네이처 매매 기법상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62평선, 6시간 봉 62평을 돌파하지 못하는 선에서는 진입이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설령 돌파하더라도 목표가는 29가의 평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못하긴 하겠지만은 네. 어찌 되었던 매매 기법상 지금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만약 잡아본다면 내려왔을 때 이제 박스권 상단부, 쪽 자그마한 박스권 상단부인 이제 3,650불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신호등 지표 말고 이평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동평균선 그리고 구름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일단은 이동평균선이 구름대도 지워볼게요. 네. 혹시 앵커님 어떻게 보이실까요?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 저 검정색 선이랑 만날 때까지는 하방이 열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 네. 있는 선들을 이탈한 상황이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네네네. 이제 비트코인을 봤을 때는 이탈했죠. 맞아요. 근데 네. 이더리움은 보라 색깔 선을 이탈했다고 말씀해 주셨죠. 위에서 그래도 지지를 받아주고 네.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지지선으로 120이동평균선과 62평선을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명확히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비트코인이 더 무너지게 되면서 이더리움도 타격을 받게 된다면은 이 3,350불, 60불 이 지역을 이탈하게 되면은 242평선에 올라오고 만나는 지점까지도 하락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던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비트코인보다는 살아있는 차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가장 안정적인 진입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6시간 봉에 29가의 평과 62평을 돌파하는 지역이 진입이 좋아 보이고요. 아니면 일봉 단위에서 22평선이 상승 각도를 돌면서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런 지역들이 특히 매수 폭발, 상승 폭발, 이더리움의 상승 폭발을 노려보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 승인 직전의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만약에 발표되기 직전에 차트를 본다면 29가의 평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있는 형태가 나와줄 거예요. 네. 아마 승인 소식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여러 다른 큰 이슈들로 손들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네.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미리 좀 정보를 알고 진입을 해서 29가를 미리 뚫어놓고 지지를 받아놓고 승인만 기다렸다가 팍 쏴버리는 그런 형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더리움의 관건은 29가의 평 돌파 지지나 아니면 지금 단기적으로 6시간 봉에 62평 돌파 후 짧게 수익 가져가는 전략 두 가지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더리움 상황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고, 단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까지도 말씀을 해주셔서 이더리움 길게 보셨던 분들 역시도 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메탈 12.64% 상승하고 있습니다. 1,773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빅스코 12.36% 상승해서 10.9원, 온톨로지 가스 9.34% 상승해서 515원의 가격입니다. 위드 9.03% 상승하고 있습니다. 11.11원, 가스 8.35% 상승해서 5,58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엔터 버튼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59.28% 하락하고 있습니다. 30.95원의 가격입니다. APNFT 14.29% 하락해서 0.0006원, 레이어제로 14.07% 하락해서 4,460원의 가격입니다. GK싱크 9.06% 하락하고 있습니다. 261원입니다. 머신 익스체인지 코인 7.4% 하락해서 14.77원의 가격입니다. 네, 오늘 자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빅스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빅스코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네, 12.67% 상승하고 있는 빅스코입니다. 10.93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요즘 결제 시장에서는요, 오프라인 카드 결제보다 이제 온오프라인 페이 결제가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금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출시됐었는데요. 지난 5년 동안도 무수히 많은 관련 프로젝트들이 사라지고 탄생하고 이걸 반복해냈습니다. 빅스코 코인은 그 와중에 살아남은 유망 프로젝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기존의 결제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탄생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빅스코 코인은 블록체인 포스 단말기 인프라로 이 위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결제 정보가 누락되는 것을 미리 방지합니다.
기존의 결제 플랫폼이 가지고 있던 한계인 속도 문제를 해결해서 빠른 송금을 지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빅스코 코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빅스코 코인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메인으로 잡아볼 수 있는 매물대, 가로줄 지지선 구간들이 지금 꼬리 구간일 것 같아요. 네. 직전에 이렇게 급락이 있고 나서 여기 구간에서 횡보, 그리고 펌핑, 횡보하고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이 저항 구간들이 이제 9원대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9원대에서는 지금 꼬리를 2번 정도 달고 반등까지 나와주면서 충분히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라고 볼만한 형태들이 등장해주면서 잘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가격을 잘 버텨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펌핑이 잘 나와주고 있고 하락 추세선도 하나 그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추세선이 나와줄 것 같은데, 네. 네, 여기는 추세선 이탈했다가 복구를 해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이런 식의 채널이 형성되어 있고 특히 꼬리가 너무 많이 달리고 거래량이 많으면 부족한 코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펌핑을 기대하면서 가져가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락추세선을 잠깐 그어보게 된다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그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시간봉으로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꼬리들을 제거하고 작도를 해봤을 때 이렇게 고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간들이 하락추세선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하락추세선 상단부 구간에서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했죠. 네.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은 전형적인 하락적으로 추세 반전형 패턴이다라고 네.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꼬리를 달고 잠깐 올려주면서 돌파의 시도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던 하락추세선 상단부를 만났기 때문에 매도세가 등장한 모양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제가 보고 있는 차트는 오전 9시 기준으로 일봉이 형성되는 네. 거고 이제 직접 보시는 차트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다라고 네네.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승 추세선도 하나 올라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만약 추가적인 상승이 있으려면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하락 추세는 돌파하고 지지받는 자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잘 올라갈 수 있는 차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작도는 됐고 이동평균선과 구름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확인해 봤을 때 일단은 240 이동평균선, 검정색엔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탈해 줬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을 돌파하기까지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잠깐 펌핑이 나와 주었지만 이렇게 네. 하락 추세선도 돌파하기 조금 버거워 보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락추세선 돌파하게 되더라도 13.5원대 이 구간을 좀 돌파하기가 좀 많이 버거워 보인다. 왜냐면은 240평선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선이고요. 이 구간을 만나게 될 경우 좀 저항이 강력하게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차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추격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단기 반등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10% 정도의 수익은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본 후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 선에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가져가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져가 보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또 실시간 상승 종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코인들을 실시간으로 풀어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 더 갈 수 있을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거나 저 지표 진짜 좋아 보이는데 나도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티라노 사전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중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매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락장이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좀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들 생기실 것 같습니다. 우리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종목도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 살펴봐야겠죠. 먼저 리플 10층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티라노님, 니어 7,200인데
로스가랑 이익 실현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우리 티라노 사단이 말을 했던 코인입니다. 우리의 아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성능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개발자가 쉽고 빠르게 이제 D앱을 구축, 배포,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어 프로토콜 현재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0.4% 상승하고 있습니다. 7,48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리플 10층님께서는 7,200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로스가랑 이익 실현가 우리 얼마로 생각해보면 좋을까요? 네, 니어 프로토콜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니어 프로토콜은 상승 추세가 좀 전에 깨졌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 이제 버린 자식이라고 봐도 버린 무방하죠. 자식이에요? 그렇죠. 이 상승, 네, 여기 상승 추세선은 유지 중이었던 요 구간이 있었고, 네. 이제 여기 구간 이탈하고 이제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이 구간에서 개구리 신호가 나와 주었는데 이제 네. 목표가를 얼추 달성하고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메리트가 없는 차트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당장만 어쨌든 이런 선을 이탈하고부터 유시평선 이탈하고부터는 아마 신경 안 썼어요. 아, 예. 네. 그러세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이미 그런 매수 관점으로 메리트를 잃은 차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버릴 놈 자식은 빨리 버려야죠. 그렇죠. 이게 하락 추세로 바뀐 네. 차트들은 이제 바로바로 버려줘야지 괜히 상승 추세에 있는데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가져가 보면은 고점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유의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행히 그래도 리플 10층님께서는 네, 조금은 7,200원 정도 때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아마도 이제 리플 10층님께서 장미 신호도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네이처 신호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네. 이제 그 다이버전스 매매 기법도 알려드렸었어요. 네.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그 기법대로 하셨다면 크게 문제 없이 잡을 수 있던 구간이었던 게 네. 242동 평균선 여기 검정색 242평선인데 242동 평균선 구간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장미 네. 신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의 나온 신호들은 어디서 잡아야 한다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6시간. 그렇죠. 6시간 네. 봉 중에서 22평을 돌파해주고 타령을 네. 맞나요? 맞습니다. 이 네. 고가의 평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구간에 매수를 받아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아마 조금 일찍 사신 것 같긴 한데 지금 구간 같은 경우가 이 고가의 평을 돌파하고 얼추 지지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단이 좋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가져가 보시는 편이 단기적인 반등을 좀 가져가 볼 수 있는데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간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초록색 구간에 재차 진입을 해줬고 20 저가의 평도 아직 멀리 있어요. 그래서 네. 목표가를 20 저가의 평 구간, 일봉의 20 저가의 평 구간을 두시고 가져가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네. 큰 단위의 손절은 이제 6,300원. 6,200원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은 시간봉 단위의 손절은 저는 아마 이 구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2,122원. 좀 빠른 손절이겠죠. 이런 구간들을 좀 가져가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4시간 봉상에서는 20 고가의 평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괜찮은 상황이고요. 네. 6시간 봉 관점으로 본다면은 네이처 매매 기법의 매수 자리로도 볼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조금 더 조정을 주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매집을 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큰 단위로 매집을 하시겠다면 6,200원 손절을 가져가 보실 것 같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짧은 단위로 정리를 해보실 거면은 15원봉까지 내려간다고 봤을 때는 네. 지금도 좀 약간 하락 시그널이 많이 나와주고 있죠. 15원봉에도 그러네요. 장미 신호들이 네.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추세 반전의 신호일 수도 있고 한시간 봉상에서도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 시그널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정리를 해보실 거면 지금도 익절도 나쁘지 않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셔서 우리 리플 10층님이 많은 도움 얻어가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주부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메탈 리스크 펀디엑스 분석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선 메탈부터 살펴봐야겠죠. 이 메탈 코인은 2017년에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결제 플랫폼으로 시작된 코인이에요. 메탈 코인으로 부르고 있지만 사실상 이 페이 서비스가 메인이기 때문에 메탈페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코인입니다. 일단 서비스만 놓고 보면 리플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메탈 코인 우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메탈 11.5%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755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메탈 코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메탈코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코인도 마찬가지로 이게 장미 신호가 등장을 해줬는데 이건 빨간색 구간에서 등장을 해준 거라서 크게 좀 메리트가 없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매수 신호가 자체가 나왔다는 건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호지표 끄고 이평선, 구름대를 보더라도 역배열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22평선의 저항을 정확히 맞고 빠져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장미로서의 한 역할은 끝났다라고 해석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추가적인 매수를 잡아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기다렸다가 쌍바닥 형태가 나와줄 때 여기서 네이처 역추세 신호가 등장을 해줄 때 매수를 받고 또다시 단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작도 관점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작도 관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선이 하나 나와줬던 것 같은데 아마 가파르게 그으면 이 정도 나와줄 것 같은데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로 크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아까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세선 관점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당연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메탈코인은 이미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완벽한 하락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하락 추세선도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네. 설령 상승하더라도 하락 추세선 상단부 맞고 좀 더 빠져버릴 확률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많은 도움 얻어 가셨길 바라겠습니다. 메탈 리스크 펀디엑스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음으로 리스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스크 코인은 D앱 개발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이오스와 비슷한 이제 디포스라는 이 지분 증명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좀 낮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리스크 블록체인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개발할 수 있는데요. 이 사이드 체인 위에다가 블록체인 앱을 올려두고 쓴다는 점에서 메인 체인을 이용하는 이더리움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크 코인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리스크 코인 3.39%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496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리스크 코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리스크 코인 바로 작도부터 매물대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있던 이렇게 저점 반등, 그리고 고점 저항을 받았던 구간인 1,300원 부근에서 꼬리를 달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양새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네이처 역추세 지표에서도 장미 신호가 등장해주면서 추세 반전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차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봤던 메탈코인 같은 경우도 장미 신호가 등장해주면서 올라주었고 빅스코인 같은 경우도 클로버 신호,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장미 신호가 등장해주면서 전반적인 반등에 긍정적으로 성공해주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같은 경우가 아마 다른 코인들 중에서 조금 더 하락 추세가 워낙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차트이기 때문에 반등력이 그렇게 다른 코인에 비해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작도 관점에서 추세를 파악을 해야겠죠. 현재는 좀 더 가파르게 올라왔던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로 명확하게 이 시점부터 정확히 이탈이 하면서 하락 추세로 명확히 바뀌었죠. 5월 21일, 22일 정도쯤 될 것 같고 좀 더 보수적으로 긋게 되더라도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그었을 때는 5월 말 정도에 이탈을 해줬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일봉 단위로 크게 상승 추세선도 그었었는데 이 큰 상승 추세선까지 이탈해주고 나서는 매물대밖에 기댈 게 없었는데 매물대 반등까지 성공해준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하락 추세 상승 추세를 이탈하고 하락 추세 안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잘 나와준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한 20-30% 정도 상승까지 2,000원 부근 혹은 아마 이 정도일 것 같은데 한 1,800원대까지는 상승해줄 가능성이 존재하긴 해요. 그러나 네. 어쨌든 대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도달하더라도 조금씩 빠져버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으나 단기적인 저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처 신호상 역추세 신호가 나와줬기 때문에 네. 지금 가격부터 보다는 조금 더 상승, 한 200원 정도 상승이 가능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매물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할 경우 아직은 좀 들고 있을 확률이 들고 있어도 될 것 같고 아마 요 가격대 아마 근데 15원봉으로 보면 지금 아마 고점 구간일 확률이 높긴 해요. 근데 지금 응축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 20 저가이평이나 22평선을 만났을 때 정리만 하더라도 충분히 익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익절 마무리할 수 있는 가격선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어피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스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스팀 코인은
스팀잇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활용되는 이 스팀의 공식 통화입니다. 스팀 네트워크는 참여자들이 콘텐츠 제작과 또 큐레이션을 통해서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됐고요. 스팀잇 사용자들은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스팀 코인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 스팀 코인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2.2% 상승하고 있는 스팀 279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스팀 코인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가게 될지 빠르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스팀코인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도 관점에서 확인해 본다면은 상승 추세, 장기적으로 이어오던 상승 추세를 이제 6월 초, 5월 말쯤에 명확하게 이탈을 했죠. 6월 초네요. 6월 네. 초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때 구간에선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정석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팀코인도 지금 하락 추세선에 이탈을 해주고 여기 매물대 구간이 있는데 여기 매물대 구간까지 이탈해주면서 조금 더 빠져준 모양새까지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빠질 만큼 빠졌다가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단기 반등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 반등 포인트가 어디까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네. 저는 일반적으로 일봉상 22 저가의 평 정도까지는 올려줄 확률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스팀 코인 같은 경우는 다른 코인들에 비해 하락 추세가 더 강한 코인이기 때문에 반등력을 그렇게 기대하기보다는 네. 조금 더 지켜보시는 다른 코인 매수하시는 편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약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시간 봉 단위로 봤을 때 29가일평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62평선까지 노려보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29가일평 저항을 맞고 빠져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는 코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시간 봉 단위로 보게 된다면은 29가일평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4시간 봉상에서는 62평선까지 도달 목표가를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빠져버리게 되면은 리스크가 있고 아마도 저는 4시간 봉 62평 300원보다 아래 290원부터 300원 사이가 스팀을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목표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팀까지도 좀 깔끔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우리 코즈브 투데이를 위해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종목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준비되셨으면 두구두구 하고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을까요? 준비됐습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네, 페페 코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페코인 가격 보러 바로 갈게요. 네, 0.63% 하락하고 있는 페페코인, 밈코인이죠. 0.0159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페페코인을 가지고 오게 되셨을까요? 네, 페페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또 질문 주셨던 분이 계셔요. 근데 그 구간이 이제 네. 분석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구간,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구간이라서 분명히 단기적으로 반등이 성공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괜찮게 이 하락 추세선까지 돌파해주면 좀 크게 상승해줄 것으로 봤는데 일단 돌파까지는 실패를 해줬어요. 네. 그리고 아직은 매물대 구간에 있다. 꼬리를 달고 이 매물대 위에서 버텨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돌파 지지의 형태의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비트코인이 회복만 해준다면은 네. 이 하락 추세선 돌파와 더불어서 거의 2배 이상의 상승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구간에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거, 페페코인은 하락 추세선 돌파가 가장 유의미한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페페코인이 이 하락 추세선 돌파와 더불어서 쭉쭉 가주게 된다면은 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페페코인은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네. 아니라 다른 차트들, 보조지표들도 확인을 해보았을 때 네. 네. 보조지표들 확인해 보았을 때 현재 일봉 단위에서 62평 평균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어떤 게 나온 거죠? 네? 어떤 게 나온 거죠? 여기 장미랑 옆에 네. 보는 용 이렇게 등장해 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을 이제 140원, 뒤에 0.014원 정도로 잡아두고 가져가 보시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손익비가 나쁘지 않은 코인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인들이. 네. 근데 페페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페페코인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 구간에서 상승 추세를 이탈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62평 지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채널도 만들어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저는 가장 메인 구간은 이 하락 추세선 돌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하락 추세선 찾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0174원 이 구간 돌파, 그러니까 뒤에 보면 174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형태 구간에 매수를 받아본다면 다른 코인들이 좀 무너질 때 페페 코인은 좀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의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페페코인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서 공개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 코즈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매매 전략 세밀하게 세워주신 우리 티라노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코즈부 투데이가 끝나도 여러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은 24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오후 7시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 사단과 함께 다음 주에도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